윤창중 사건이 문을 여니까 알몸이었다는 거예요. 흥분해서 그렇겠지요. 스튜어스에게 벗기게 했다고 뒷자리에서 이제 가슴을 오면은 반말찌거리 하죠. 뭐 폭언도 있고 폭행도 있는데 성폭행으로 사람 뭐 죽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냐. 이거는 오로지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런 일들이 네. 사건 앞에서 우리가 공분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근데 되게 일과성으로 지나간단 말이죠. 윤창중 씨 것만 하더라도 그 어공이라고 농사만 부르거든요. 어공. 어쩌다 공무원. 어쩌다 공무원이 갑자기 돼갖고 이제 주체를 못하는 그런 모습인 건데 이 횡포 부리는 그 윗것들 혹은 횡포 부리는 특권층들 이 사람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가 비굴하진 않았던가 네. 또 그러지 않아도 될 만한 거에까지 알아서 그런 행동을 한 것들은 없었을까. 특히나 회사 같은 조직 관계에서 그게 아주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상사와 아래 관계는요 이게 조폭 관계가 아니거든요. 직급상 윗사람이니까 업무상에 분명히 매뉴얼이 있는데 네. 그 이상으로 알아서 섬겨야 되는 모습 같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김 선생님이 그 조직생활 안 해봐서 그런데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바로 잘려요. 그러니까 지금 잘려져 있잖아 여기. 조직의 쓴맛을 아직 모르는 조직의 쓴맛을 못 봐서 그래. 제가 지금 해명할 게 있는데 네. 갑자기 크는 회사에서 부장을 하다 나왔어요.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조직을 모르는 게 아닌데 제가 뭘 몰았냐면 갑자기 부장이 돼본 케이스예요. 네. 새로 막 성장하는 회사에 어분의 들어가면서 어쩌다 부장. 어쩌다 부장인데 윤창중 사건이 굉장히 사실 궁금한 게 많아요. 지금 사람들이 사실 2명 이상 모이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윤창중 씨 사건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우리가 말한 여러 가지 특권 의식, 어공 이렇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고 심지어는 인턴들의 그 스펙 경쟁까지도 거기에 다 이제 중첩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 사람이 맨 처음에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양반이 워싱턴에 가가지고 원래는 기자들하고 계속 같이 있어요. 대변인은 대통령하고 있거나 기자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지 이쪽 얘기를 여기다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은 대변인을 기자들이 찾아야 되는데 기자들이 대변인이 어디 갔는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너무 싫어한 거야. 진짜로. 너무 싫고 오면은 반말찌거리 하죠. 기자한테도. 그다음에 내가 너희보다 훨씬 선배니까 내가 말하는 게 맞아. 잔소리 말고 써. 약간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옛날에 인수위 시절부터 굉장히 아무튼 싫어했어요. 기자들이. 지금 인수위 간사회의 그게 오전에 있고 지금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나와서 발표하는 거죠. 워싱턴 방미 기간에 기자들이 궁금해서라도 대변인을 찾아야 되는데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로 가는데 그 전용기를 타고 가는데 1호기를 타고 가는데 기자 중에 하나가 아픈 거예요.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앞쪽에서 승무원이 와가지고 앞쪽에 비즈니스석이 하나 비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쉬어라 이랬대요.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대변인이 없는 거야. 당연히 그 앞쪽에 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변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변인 어디 갔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때 뭐 이남기 수석이 뭐 부인이 너무 아파 사경을 헤매서 뭐 갑자기 귀국을 했니 뭐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얼버무리다가 나중에 기자들이 전부 다 웅성웅성하면서 앞으로 다 와가지고 뭐야 대변인 어디 갔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기사화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그걸 브리핑을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네, 맞아요. 기억나요. 그게 네. 그래서 그런 거니까 한국에서는 그 다음 날 바로 나오질 못했지. 유일하게 나온 데가 중앙 썬데이에 나왔죠. 그래서 썬데이는 제일 먼저 썼죠. 윤창중 대변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국격을 훼손했고 좀 안 좋게 보잖아요. 근데 그 윤 대변인을 무척 감사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있나요? 누구요? 남양유업. 덮어줬다고요? 쓰러져가는 남양유업을 윤창중 대변인이 살렸어요. 네, 그래서 남양유업은 이제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남기 수석 밑에 대변인이 있거든요. 예, 그 밑에 단계가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위에 홍보 수석이 있고요. 네, 홍보기획 비서관이 있고 그 밑에 대변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급상으로. 그게 그 윤창중 대변인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홍보수석을 좀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자의 특권 의식인데 이분이 옛날에 기자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분 기자라고 좀 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우리 윤문식 선생님이 자기 같은 파평윤씨라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 저희가 볼 때도 그분은 기자를 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권력을 향해서 가면서 기자라는 직업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여하튼 자 그래서 이번 그분이 사건이 터졌을 때도 자, 그분이 지나갔던 정리를 모든 합시다. 언론사가 제발 좀 빼달라. 내가 얘기할게요.
이남기 수석은 PD 출신이고 나는 기자 출신이다. 그러니까 정무적인 감각은 내가 뛰어나다. 그러니까 내 말이 옳다. 이렇게 해서 위에 홍보수석을 좀 무시하다 보니까 돌발 행동 나올 때도 통제가 안 됐던 그런 게 있고요. 또 요번에 그 미 문화원의 인턴, 그 인턴이 예쁜 그 학생 사진이 막 돌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예. 네, 그 본인이 아니고 아니라면서요. 그 예쁜 그 아가씨는 한국에 있어요. 한국의 모 회계법인의 대표 비서로 있대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이 아니랍니다. 윤씨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모든 것은 양면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라도 또 감싸는 사람도 있고 해명해 주는 사람도 있는 게 세상사에는 맞는데 야, 이번 윤창중 씨 사건에서는 정말 일그러진 심리 같은 걸 읽을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행으로 사람 뭐 죽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냐 하는 전직 아나운서 글 보면 좀 경악을 하게 돼요. 그리고 70이 넘은 박지원 의원을 동원을 해서 무슨 이거 말로 옮기기도 그런데 현지처다, 음모다, 전라도 사람들끼리 무슨 모략을 계략을 꾸민 거다, 온갖 얘기 다 떠돌았죠. 그리고 그걸 또 실어 날르는 사이트들은 뭐고 그것을 마치 비난하면서 인터넷 일면톱에 자세히 실어갖고 몰랐던 사람에게까지 알려주는 몇몇 유명 신문은 또 뭐고, 그러니까 사회는 항상 뭐 이렇게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맑을 수는 없지만 제가 이게 지나치게 혼탁하면 우리가 경고를 좀 해야 돼요. 네. 예. 제가 우리 집안을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 윤 대변인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솔직하게 딱 얘기하고 끝났으면 간단한 건데 뭐냐면 그 기자회견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게 무슨 기자회견 내용이 이렇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나오면서 제가 그 여자 가이드의 허리를 툭 한 차례 치면서 앞으로 잘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온 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존경받는 그 스님이 지나가는데 장삼 속에 소주병이 보인 거야. 예. 그러니까 지나가던 그 불자가 스님도 공차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그걸 한 잔 먹는다 해서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을 오늘 갑자기 장인이 찾아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결혼하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첩이랑 쌈이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일이 커지는. 모든 잘못을 인정 안 했을 때 자꾸 그걸 이렇게 변명을 하려면 마각이 자꾸 나온다는 얘기죠. 윤창중 씨 사건은 심플리 거기서 그냥 현지 경찰이 찾아왔을 때 경찰에서 조사받고 거기서 처벌을 받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얘기를 들어보면 뭐 강제로 귀국시켰다 어쨌다 하지만 본인이 가장 무서웠던 거예요. 경찰이 찾아오니까. 어이구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도망친 거고, 또 이남기 수석도 거기에서 현지 조사를 받게 해야 되는데 이거 문제를 일단 빨리 덮자. 내지는 거기서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한국 가서 해결을 해보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자 생활 20몇 년 하면서 정말 그 뭐라 그러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사건의 유형을 다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정말 또 새로운 사건이에요. 정말 그야말로 뉴스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곳에서. 근데 이 사고에서 꼭 언급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사고는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근데 그 이후에 전개되는 과정을 보세요. 더 엉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위직에 있고 아무리 유명인이어도 이 윤창중 씨처럼 자기를 돌봐준 권력자 한 사람을 쳐다볼 게 아니라 국민을 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체 다수가 자기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를 생각했다면 그런 식의 터무니없는 이 해명 기자회견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로지 그 사람이 발탁된 것도 앞날을 생각하는 것도 다 권력자 한 사람만을 쳐다보니까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드는 거죠. 저는 의식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네. 되게 궁금한 게 왜 였을까?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뭐 투명의 의사가 있다 해도 지금 얘기하는 부분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샤워하면서 빤스를 빨았겠죠. 언론사 간부들하고 같이 자리를 할 때 왜 알무임했을까? 그 사람은 원래 옷을 벗고 자는 사람일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옷을 벗고 자는 사람도 누군가 똑똑하면 옷을 입고 나가거든요. 그럼요. 가운이라도 입고 가운은 나가거든. 멋지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다 몰라요.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정도거든요. 그럼 한번 그랩했다는 거, 그거보다는 알몸인 상태, 문을 열으니까 알몸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이제 방송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걸 지금 강간 미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을 딱 똑똑하니까 문을 열었는데 알몸이 있어서 으악 하고 이제 도망갔다면 그 정도라면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워싱턴 바바리맨이다. 국회의원 해보고 국회의원 한 3선쯤 해보니까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차량도 제공해주고 여기다 보니까 이거 국회의원 하는 맛 나는구나. 국회의원이 비행기에서 항상 1등석만 타시는데 내 주위 옆자리는 다 비우라고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하고 음주 운전해서 뺑소니 사건으로도 구속되기도 하고 아니 그분 꼭 찍어드리게 이름 좀.